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자, 오늘 추석이네요. 여러분들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추석에도 여단아 200문제 강의는 계속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인데 시험에 결격사유 반드시 출제됩니다.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네, 선고유예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무조건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동의받아도 결격사유입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받아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특별사면, 법률변경, 형의 시효 완성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면은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이건 최근 35년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으니까요. 결격사유 꼭 숙지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2번 문제입니다. 인장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인장등록 틀린 것. 인장등록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한 문제. 1번 법인의 경우 대표자 자연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을 등록하면 되는데 법인은 도장 크기 제한도 없습니다. 인감도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인장등록, 변경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됩니다. 인장등록 위반하면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4번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되고요. 소공,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등록인장, 변경등록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장등록신고서 서식은 3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인장등록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은 53번입니다.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청문. 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1번 이중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니까 청문하는 거 맞고요. 2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니까 청문하지 않습니다. 취소 3개만 청문을 하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 그리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4번에 12번부터 15번까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암기 프린터 44번에 12번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경우. 근데 암기 프린터 44번에 15번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똑같이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돼도 매수신청 대리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44번에 13번에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따라서 암기 프린트 44번에 13번의 경우 3+1에는 반드시 가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가태료가 1번 이하로 포함된 경우는 이미 암기 프린트 44번에 12번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암기 프린터 44번에 14번이 지금 바로 2번 문제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정지는 청문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고요. 4번 양도대여해도 절대적 취소고요. 5번도 절대적 취소니까 청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4번 문제입니다. 최우선 면제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암기 프린터 2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9번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있는데요. 1번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의 경우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4,3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 예, 그렇죠. 암기 프린트 29번에 보면 과밀역, 채권역, 세종, 용인, 화성의 경우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원 단위로 절상이 아니라 절하, 빚 끝다리를 잘라버리면 4,3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2번은 주택이든 상가든 최우선 면제는 모두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서 2년에서 4년간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갱신시 차임보증금 정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래 최단기가 2년인데 이제 2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예요. 한 번 더 행사하면 2년 더 살 수 있죠.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적으로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물론 나가야 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주택에 2명 이상이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암기 프린트 29번 만약 서울에서 방 2칸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1억 5천 따로따로 계약을 해도 두 사람 보증금을 합산해서 3억으로 한 사람이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0시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의 경우 2천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2000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3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29번에 보면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5천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서울에 보증금이 1억 5천이라도 5천이고 1억이라도 5천이고 5천만원이라도 5천만원이고 만약 서울에 보증금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만 최우선 면제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밀역, 채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4,300만원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 파주, 광주, 안산, 이천, 평택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300만원까지 기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0이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000도 창원 이런 곳이 출제된 적이 있죠. 자, 다음은 55번 문제입니다. 55번 요거는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해마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에 보면은 계약금 등은 16번 맨 밑에 까만 별표를 보면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 보전해서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시험에 출제됐고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 55번에 1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게 X네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즉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왜 예치합니까?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미리 예치해놓고 등기 이전도 못 받고 다른데 이중매매 등을 해서 떼일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불안해서. 그래서 매수인이 필요해서 예치하니까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16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52번에 15번, 16번을 구분해야 됩니다. 15번 즉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즉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인,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도 계약금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2번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만약 개업공개사 명의로 3억을 예치했으면 개업공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3억을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 가입해야 된다. 3억 책임지겠다는.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죠.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그리고 5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